지금까지 심찬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심찬호 선생님을 듣고 2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학생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심찬호 선생님을 들으면서 EBS는 어떻게 학습했는지, 또 사설 모의고사, 이감, 바탕, 한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고 얼마나 풀었는지, 또 언맨도 어떻게 학습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수강생분들이 총 4분인데요. 각각 현역과 N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재준군과 재우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등급이었는데 높은 1등급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준원군과 민서양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에서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특히 민서양 같은 경우에는 반수생이었다는 점, 이거 잘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준입니다. 저는 2학년도 고2 때는 심찬호 선생님의 생글생감을 수강했고 2학년도 때는 풀커리큘럼을 수강했습니다. 성적은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100분이 98,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원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심찬호 선생님 온라인 수강생 박재우입니다. 수능 국어 1등급 컷에서 2025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 100분이 98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원입니다. 저는 심찬호 선생님의 생각하면 그리기 강의부터 기출의 테마 DNA 2.0 중간까지 수강했고 6월 모의평가에서는 4등급, 25학년도 수능에서는 100분이 97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서입니다. 저는 심찬호 선생님 모든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2학년도 수능 3등급에서 2학년도 수능에서 원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수생이라 12월부터 1월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고 6월 이후부터는 현장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심찬호 선생님 관련해서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그것들을 수강생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심찬호 선생님 이제 풀커리를 수강하면서 어떤 강좌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저는 기출의 테마 DNA 줄여서 기테마 강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테마 2.0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예능을 하든 아니면 강연을 하든 강의를 듣든 공부를 하든지 간에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기테마 2.0 강좌에서 깨달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찬호 선생님은 재등록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일명 심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광신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하차하는 하차자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커뮤니티에 글들을 보거나 했을 때 생글생감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사실 심찬호 선생님의 강의들을 한꺼풀 벗겨내면 골자는 동일해요. 강의의 골자, 교과서 베이스니까요. 다만 이 기테마 강좌부터는 기본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만큼 표면적으로 훨씬 깊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2025학년도 수능 23번의 1번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와 같은 선택지에서 이 긴장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애매한 구석을 잘 긁어주세요. 사실 이들은 생글생감에서 물리적으로 모두 다룰 수 없거든요. 정보들이 커리큘럼 전 범위에 걸쳐서 한 땀 한 땀 쌓입니다. 비단 선택지 판단뿐 아니라 배경 지식과 어휘 등도 커리큘럼이 진행되면서 풍부해지고 단단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며 감상하기가 제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생각하며 감상하기에서는 수능 문학을 독해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거기서 이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가르침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면 세계를 파악 후 그거에 맞춰서 독해하기, 그리고 이상과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제 중세 시대에서 이제 자유의 근대 시대로의 이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관과 세계관의 변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시로 예를 들자면 현대시를 독해할 때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나의 경험을 떠올리라는 가르침도 문학을 독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화자의 이상과 현실, 현재 현실을 파악하고 그 현실에서 화자가 느끼는 괴리감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으로 고전 시가나 소설을 배울 때는 강제 중세 시대에서 자유의 근대 현대 시대로의 이행,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과 세계관의 변화 내용이 고전 문학을 독해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 제재 독서 문제를 독해할 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심찬우 선생님 커리는 커리마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전 커리의 내용을 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전개되어서 가장 도움이 된 강의를 꼽기가 어렵네요. 결국 모든 강의가 다 좋았다는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뽑아보라면 맨 처음에 독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잡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재에서 비타민 K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데요. 잡도회를 듣기 전에는 트롬빈, 프로트롬빈, 피브린 등등을 어떻게 처리하지?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한데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맞나? 하고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자주 들었었는데 이 강좌를 듣고 나서는 그냥 비타민 K의 역할, 즉 핵심에 집중하여 글을 읽으니 별도의 정리 없이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심찬우 선생님 하면 보통 문학 강좌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제가 독서 강좌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독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나서야 문학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제 심차훈 선생님 수강하면서 학생분들이 EBS 관련돼서 어떤 컨텐츠나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거나 소비한 게 있는지, 혹은 막 사설 모의고사나 사설 컨텐츠들 있잖아요. 다양한 엔제들, 이런 것들 중에 뭐 추가로 푼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EBS를 수능 대비를 위해서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다니는 현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독서, 문학, 수특수환을 공부했습니다. 엄매의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풀었고 독서, 문학은 수업 지문 외에는 추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시의 경우는 연계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작품을 한 번씩 읽어보았는데요. 별다른 도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설 컨텐츠는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EBS는 수능 전날이랑 수능 당일날 아침 수험장에서 심찬호 선생님께서 일명 작두를 타셨는데요. EBS 문학 중에 나올 법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신 그 리스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EBS 대비 강좌라든지 이런 건 일절 본 적 없습니다. 사설 컨텐츠도 모의고사 몇 개 푼 게 전부인데요. 제가 다니던 스터디 카페가 대성이랑 제휴를 맺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에 기간권을 구입하면 대성 패스 한 달 이용권을 줬거든요. 그런 거랑 좀 이어지는 건지 대성에서 나오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일괄 응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5번 응시했었고요. 그리고 한수랑 이감, 좀 유명한 모의고사들인데 남는 게 있어서 한 1회분? 한 봉투 받아서 풀어봤던 기억?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조금 떠오르는 신예, 다크호스 이런 얘기가 있었던 해윤 모의고사를 실제로도 서점 가서 봤는데 좀 색깔이나 글씨체가 제 취향이더라고요. 출제진도 좀 탄탄하고요. 그래서 시즌2를 구입해서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만 구입해서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사실 심찬호 선생님 본교재 그리고 에필로그 이 정도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EBS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 그리고 수능 완성을 이제 학교 내신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이제 수업 및 독학으로 이제 학습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담임쌤께서 이제 하나 주셔가지고 EBS 파이널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인가? 그거 1회분을 풀고 그리고 나머지 모의고사 푸는 거는 그냥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로 이제 대체해서 풀었습니다.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게는 반수를 시작한 5월에서 6월에 살짝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찬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 더 이상 제 실력에 이감 콘텐츠를 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9평 전까지는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9평 이후에는 이감 콘텐츠를 이제 심찬우 선생님 수업 복습까지 다 마치고 나서도 할 것이 없을 때 잠깐씩 풀었었습니다. 모의고사는 러셀 기숙에서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콜 모의고사와 앞전에 못 풀고 남은 이감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개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EBS 관련 강좌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심찬호 선생님 수강생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공통적으로 EBS 문학 작품을 정리하거나 혹은 EBS 독서 배경 지식을 정리하는 이런 행위는 일체 하지 않고 하더라도 학교 내신 대비 정도로만 했고요. 현역의 경우.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풀었네요. 거의 한 달에 한 회 푼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회 그냥
실력 점검용으로만 풀었지 그거 가지고 막 학습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모의고사 용도로만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심창호 선생님은 언매를 수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매 선택하신 분들이 전부 다인데 그 언매를 1년간 어떻게 학습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겨울방학에 전영태 선생님의 언매 올인원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그 뒤에 개학하고 나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갔고요. 개념을 복습하기 위해서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교재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구모 이후에야 겨우 온전한 1회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모 이후에는 전영태 선생님의 나기출 언매라는 교재를 가지고 기출을 1회독 풀었습니다. 언어는 영어 단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공부하기가 귀찮아요. 손도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 열의가 좀 뿜뿜했던, 공부 딱 시작했던 2월 중순에서 말부터 언어와 매체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메가패스를 끊어서 들었었는데요. 사실 강의의 퀄리티는 당연히 좋으시지만 저랑 강민철 선생님이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드랍하고 자습서를 구매했습니다. 자습서는 다담 800제라는 자습서인데요. 되게 우연찮게도 심찬호 강사님께서 추천서를 쓰셨던 책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고등학교 내신으로 언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화적인 개념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영태 선생님의 문법 클리어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진행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파이널 기간에는 전영태 선생님의 언매 전용 모의고사도 구매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고3 때는 언매 어떻게 공부해요? 학교 내신 수업만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 뭐 다른 인강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언매를 처음 공부할 때라 그 문법 클리어 전 강의가 있거든요. 문법 올인원이죠. 아, 맞아요. 문법 올인원 그 강의 들으면서 전원태 선생님 컬이 쭉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이랑 주변 학교 내신 그런 것들 뽑아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담 800제도 찾아서 풀고 하는 식으로 시중에 있는 언매 문제집은 다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심창호 선생님 제자가 쓴 그런 독학서, 이제 국일만이고 현재도 국정원이라는 교재죠.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여쭤볼 건데요. 이 중에 두 분은 활용하셨더라고요. 그 준원 군과 민서양은 활용해서 준원 군, 민서양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준원 군, 어땠어요? 국정원 교재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제가 이제 구매했을 당시에는 책 이름이 국일만이었는데 저는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 이제 이 책을 풀려고 이제 구매했습니다. 생각하면 그리기에서는 이제 문학 문제가 없어서 그때 국일만 문학편을 공부하고 생각하면 감상하기에서는 오히려 독서 문제가 에필로그에 실려있지 않아가지고 국일만 독서를 그때 같이 병행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 비중 중 독서가 7, 언매가 2, 그리고 문학이 1이어야 된다고 언급하셔서 국일만 독서는 이제 완성했지만 문학은 이제 조금 풀고 다시 기테만 1.0 에필로그에 있는 문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반수 시작 초기에 생글생강과 함께 병행하여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의 활용법은 따로 없었고 생글생감을 다 듣고 공부할 게 없을 때 국일만을 펼쳐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국일만, 현재 국정원이랑 그 생글생감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생글생감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생각하면 그리기 강의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 1월 달쯤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월간지 에필로그를 보면은 거기가 독서 문제밖에 없어요. 문학 문제는 아예 없고. 근데 이제 수능은 독서 문학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일만 문학을 같이 공부하면 좋고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하면 감상하기에서는 에필로그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문학 문제밖에 없어서 그때는 국일만 독서를 이제 같이 공부하면은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고요. 저도 두 교재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시간을 좀 쏟을 수 있는 사람이면 병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심창호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인 생글 그리고 생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생글생감의 구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심찬우 강사는 모든 커리큘럼의 교재가 주교재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필로그는 주교재의 체화를 돕고 매일 꾸준히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끔 선별된 기출문제와 그에 따른 해설을 제공하는 월간지의 성격도 있고 또 수업을 복습하는 복습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생글생감을 수강할 때 수강한 본인만의 어떤 활용 팁 같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생글생감을 고2 때 한 번, 고3 때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제가 고2 때 생글생감을 들었을 때는 4, 5월쯤에 수강을 시작해서 9월쯤에 완강을 했고요. 에필로그는 11월에서 12월까지도 풀었습니다. 이때는 공부량 자체도 적었을 뿐더러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고2 마더탕을 병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고3 올라와서 생글을 다시 들을 때는 독서의 경우에는 에필로그를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예습을 하고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내지문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에필로그를 풀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는 여유가 된다면 에필로그를 푸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복습편을 보면서 제가 하지 못했던 사고 혹은 시험장에서 해야 할 것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형광펜이나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부연, 상술이 생략된 것 같은 해설 옆에 그 이유를 적는다든지 해설보다 제 사고가 더 깔끔한 것 같다면 그 이유를 옆에 필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는 능동적으로 공부했고 이렇게 하느라 에필로그를 못 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감 역시 에필로그를 같이 병행하진 않았는데 여러분께는 에필로그를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또 많은 인물들에게 공감을 해야 문학 완성이 다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에필로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 완성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소설책 읽기 혹은 에필로그 문제풀이를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감을 수강할 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떠올려보면 첫째, 화자 중심, 둘째, 내면 세계 공감, 셋째, 심상 그리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둘째와 셋째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1번 원칙이 왜 1번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자와 서술자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번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2번과 3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인식의 주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생글생감은 각각 수강기간 2, 3주 정도 잡고 들었고요. 강좌를 들을 때 강좌별로 주차에 맞는 영상이 있어요. 3, 4시간 정도 러닝타임이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다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사실 듣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듣고 다음 거는 내일 듣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인터넷 강의는 배속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강의 배속은 이거 진짜 꿀팁인데 1.1 꼭 들으세요. 이게 1.0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짜 잘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1.1을 들었고 복습할 때는 1.3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1.3 정도 되면 좀 빠르다 싶은 느낌이 딱 있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추천하는 방식을 차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강의를 듣든지 간에 그 강좌를 끝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국어 공부 팁이라면 팁인데 심찬우 쌤은 특히나 예습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한번 철저히 하고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고 에필로그를 푸는 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누구나 오거든요. 방지턱에 한번 탁 걸려요. 내가 국어에 대한 감이 떨어졌나? 내지는 글이 좀 튀는데? 감상이 잘 안 되는데? 싶은 지점들이 무조건 옵니다. 그럴 때는 또 인터넷 강의는 굉장히 편리하게도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가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죠. 돌아가서 복습하시고 복습하면서도 책도 읽었던 책을 다시 보면 또 새로운 지점들이 발견이 돼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들었던 강의라고 생각할지라도 한 번 더 들으면 분명 튀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황했는데 정리하면 예습을 한번 철저히 하시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에필로그를 진행하면서 튕기면 돌아가서 다시 회독하기입니다. 저는 약 5월부터 늦게 정규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야 할 강의가 꽤나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수능 직전에는 후회했던 공부법이긴 한데 저는 약 한 달 안에 생글, 생감 및 잡도회를 다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인강을 듣고 그다음에 예습 및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 내내 국어 공부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평에서는 3등급이 나왔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공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저처럼 반수하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이제 충분히 수능 직전까지 심사는 선생님 강의를 모두 듣고 체화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월간지인 에필로그는 어떻게 또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 2월에는 에필로그 문제편을 거의 풀지 않았습니다. 3월에 가서야 에필로그 문제편을 풀기 시작했고 8월까지도 에필로그 문제편을 총 4권 정도만 풀었습니다. 수능 마지막까지 에필로그 문제편 2-3권 정도를 풀지 않았는데 저는 막판에 가서 빨리 진도를 끝내고 문제편을 다 풀어야겠다는 강박에 휩싸였습니다. 살짝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강박을 갖지 말고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필로그 해설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의 경우 저는 해설편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풀면서 진짜 어이없이 틀렸거나 혹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설만 간단하게 참고하고 치우는 식으로 했는데 문학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면서 애매했던 것이나 혹은 제가 풀었더라도 확실하지 않았던 문제들의 별표를 쳐두고 나중에 해설편을 참고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내가 했던 풀이와 다른 풀이가 적혀 있을 수 있고 혹은 내면 세계를 잡는 다른 메커니즘이 소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시간이 없거나 귀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찬우의 핀포인트라는 것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에필로그는 1월호랑 2월호를 제외하고는 독서랑 문학이 각각 5지문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독서 3지문에서 5지문, 문학 3지문에서 5지문 정도를 분량으로 잡고 매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능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량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수능날이 다가왔을 때는 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 각각 잡고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활용은 사실 별거 없는데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내용의 총체를 이 에필로그에 녹여내겠다는 마음으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번호를 찍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나만의 손해설을 작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는 해설지와 나의 생각의 결이 비슷했는지 내가 이 부분을 잘 고민하고 넘어갔는지만 점검하고 해설지를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문학의 경우에는 매번 해설지를 잘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해설지가 정말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 국어는 정말 애매하다라는 낭설에 몸을 담았던 저 자신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해설지 좋습니다. 제가 에필로그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현강을 듣고 수요일에 현강을 복습한 다음 나머지 요일에는 에필로그를 풀었습니다. 에필로그 학습은 양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간으로 기준을 정하여 학습했습니다. 보통 3시간 반 정도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1시간은 전날 풀었던 지문 복습, 1시간 반은 새로운 지문 풀이, 나머지 1시간은 당일 푼 지문 오답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문 복습을 할 때에는 해설편의 해설과 똑같이 생각이 전개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새로운 지문을 풀 때에는 처음에는 그냥 읽고 푼 다음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어두고 해설편의 생각과 비교했습니다. 오답 정리 시간에는 앞서 비교한 해설편의 생각을 통해 내 생각을 보완하고 문제를 정확히 알고 맞춘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지문의 전체적인 핵심 등을 생각해보며 이 지문에선 이걸 읽을 때는 제대로 읽었는데 이때 이 생각을 못했어 하는 식으로 자기 평가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인데요. 그 생글생감 수강하면서 에필로그 외에 그 수강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뭘 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생글생감 기간에 다른 주교재 외에 에필로그마저도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3-4시간을 국어에 썼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독해하고 감상하다 보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에필로그는 이제 뒷전이었기 때문에 주교재를 예습하는 것에 집중했고 이후에 기테마에 들어가서야 에필로그를 겨우 시작했습니다. 심찬우 선생님 주교재와 에필로그 외에 피렘이라는 국어 자습서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현역 때와 재수 때도 이 피렘과 함께 했었는데요. 되게 괜찮은 자습서라고 생각하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지분이 있더라고요. 잘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심찬우 쌤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찬우 강사님도 어휘 이력 굉장히 강조하시고 어휘부터 문장, 글까지 확장해서 역설하시거든요. 이 필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어휘력, 그리고 문장, 문단, 글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방식이 저에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먹던 맛도 좋지만 다른 맛도 궁금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좀 유명하다 싶은 강사분들 인강을 맛보기로 뭐 쉽게 말해서 찍먹이라고 하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듣던 심찬호 강사님이랑 결이 달라서 바로 접고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필엠 그러면 학습을 병행했다고 했는데 필엠에 뭐 생각의 전개를 병행하신 거예요? 아, 네네. 생각의 전개편. 그러면 발단은 필요 없고 그냥 생각의 전개 정도만 병행해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원래는 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을 병행하는 걸 추천하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발단도 같이 풀어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발단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필엠 저자께서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글을 읽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마저도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글이라는 게 뭔가 뭐 약간 좀 철학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병행하면 좋긴 하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전개부터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일만은 안 해보셨으니까 국정원 안 해보셨으니까 필엠과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근데 필엠 그러면 생각의 전개 독서와 문학을 각각 생글, 생감과 병행하는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학만 혹은 독서만 병행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병행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정말 궤가 유사해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 글로 보는 것과 인강을 보는 것 두 가지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찬호 선생님을 이제 수강하기 이전에는 인강민처를 구매해서 풀었는데 선생님을 수강한 이후로는 에필로그만 풀었고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있는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생글 생감을 수강할 때에는 거기서 배운 걸 한번 적용해보고 싶을 때 간슬개를 펼쳐서 풀곤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심찬호 선생님의 이제 문제풀이 커리라고 볼 수 있는 기테마 DNA 1.0, 2.0과 그리고 심찬호와 엔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뭐 앞에랑 비슷한데 이제 기테마나 이런 심찬호와 엔제를 수강할 때 본인만의 어떤 활용 팁, 수강 팁 같은 게 있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기테마 혹은 심화 엔제라고 해서 생글생감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생글생감에서 배운 것을 계속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글생감에서 이해와 감상의 기본적 방법을 배웠다면 기테마와 심화 엔제에서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 더 세밀하고 마이크로틱하게 독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훨씬 더 까탈스러워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 뒤에 가선 이렇게 강의 포인트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로 들어 솔직하다라는 태도는 반어가 아니면 솔직한 것이다 라고 강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큼지막한 건 머리에 남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작은 건 까먹기 쉬우니까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테마를 수강할 때 어느 정도 학습 내용이 누적돼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생글생감, 에필로그 혹은 그 같은 기테마 이전 문제들을 다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찬호 선생님처럼 어떻게 독해할 수 있고 또 왜 예전에 나는 그렇게 독해하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그렇게 다시 한번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이전보다 더 성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성취 동기가 활성화되어 공부 의욕이 증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글생감, 기테마, 뭐 심찬호 이제 쭉 따라오면 이제 기출이 에필로그까지 풀면 전부 다 한번 풀 것전 한 10개년 이상을 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학습은 막 기출문제집을 추가로 사서 풀었나요? 아니면 뭐 뽑아서 풀었나요? 어떻게 또 회독을 했나요? 기출문제는? 저는 에필로그마저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재를 사진 않았고 어떤 기출 지문을 다시 복습해야겠다면 그거에 대한 수업 교재 혹은 문제편 교재를 찾아가서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고난도 지문이라고 해서 회독을 진행하고 그러진 않았고 그냥 제가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는 지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추가로 기출문제집을 구매한 이력은 없고 에필로그에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전에 풀었던 걸 책 읽듯 다시 읽어보는 회독 방식을 택했습니다. 필름 기출은 따로 안 봤어요?
필엠 기출문제 좀 따로 안 받고 딱 생각의 전개만 보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냥 에필로그 그것도 밀려 있었기 때문에 에필로그 하기에도 이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현역들은 에필로그만 하기에도 기출문제 다른 게 필요가 없었구나. 저는 이제 반수 초기에 생글생감을 살짝 대충 학습했던 것을 깨닫고 10월부터 이전 커리의 전체적인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이제 최신 기출문제들을 연도별로 뽑아서 6시 반에 간단하게 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년이나 뽑아 풀었어요? 저 2021 학년도까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개년, 3, 4개년 정도 풀었네요. 그쵸. 근데 이제 6, 9 수능 다 풀었어요. 기출문제집을 새로 산다는 것의 의의가 깨끗한 아예 필기가 하나도 없는 지문을 다시 풀어본다는 게 그 의의잖아요. 그 기출문제 새로 구매하는 사실 해설보다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신가 보네요. 대부분 그냥 필기가 되어 있든 아무리 난잡하게 뭐가 쓰여 있든 그냥 그걸로 봐도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에필로그 해설이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새로 완전히 깨끗한 지문을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전 깨끗한 지문을 보는 것보다 내가 이미 많이 흔적을 남긴 지문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예전 걸 떠올리면서 다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습을 진행할 때 예전에 썼던 흔적이 남아있는 지문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제가 기테마를 풀 때 예전 거를 다시 복습했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강의 본교재에는 지문이 2개 실려 있잖아요. 저는 그때 깨끗한 필기 안 한 쪽을 한 번 더 풀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옛날에 난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에 난 그걸 생각 못했지 하면서 그 비교 대조하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학습 진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하면 원래 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생각이 비슷하니까 뭐 그런데 이제 좀 국어를 이렇게 못했다가 한 4등급에서 1등 올린 이런 분들은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에다가 다시 이제 내 생각들을 껴넣어가면서 필기된 게 없이 보는 게 의의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등급에 따라서 기출문제집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새로 사는 게. 이제 우리가 심찬호와 엔제랑 기테마 같은 거 하면서 또 추가로 뭔가 병행한 게 있어요. 에필로그 제외하고.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현역이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수특과 수원을 풀었습니다. 다른 거는 따로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고전소설 양치기 엔제라는 심찬호 쌤의 교재가 있는데요. 강의는 아니고 그냥 문제풀이 교재인데 사실 이게 욕을 좀 먹거든요. 이 엔제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형성하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기량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자작 문제를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게 자작 문제는 아니고 그냥 기출 문제나 긁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해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3권 다 구입해서 풀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테마를 수강할 당시에는 9월쯤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수시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는 에필로그만 하기에도 되게 버거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필로그까지 다 풀었을 때에는 간슬개를 펼쳐서 풀곤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계속해서 주는 콜 모의고사와 이제 이관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한 개씩 거의 꾸준하게 풀었고요. 그다음에 매달 보는 더프와 이퀄 모의고사도 한 달에 한 개씩은 응시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파이널에 학습했는지를 물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파이널에 그래도 실무는 풀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실무를 거의 풀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뭐를 얼마나 풀었나요? 저는 10월 학력평가 풀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푼 거죠? 네네. 저는 앞서 언급했던 더프 그리고 한수 이감 그리고 해움 시즌2 이 정도만 좀 풀었고 나머지는 당해 6, 9월을 복습했고 그리고 다른 연도의 6, 9 수능을 프린트해서 풀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개나 푼 거예요, 대략? 너무 유동적이라 뭐 일주일에 3개 풀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풀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고 싶을 때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를 수능한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으로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실무를 풀어보면 횟수는 이제 3회인데 첫 번째는 이제 EBS 파이널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가 1회분 그거 풀고 나머지 2회는 올해 6평하고
작년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푸는 용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풀었습니다. 네, 저는 이관 모의고사와 콜 모의고사를 번갈아 가며 풀었습니다. 이제 이관 모의고사는 파이널 시즌에 구매해서 풀었고 그 전까지는 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풀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9평 이후에 심찬호 선생님의 마지막 강좌인 파이널 강좌인 우리들이 만날 수능이라는 우만수 강좌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강한 분들은 그 수강의 어떤 활용 팁과 그리고 파이널에 이렇게 국어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만수 강좌 자체보다는 파이널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파이널에 수학에 힘을 쏟느라 나머지 과목 공부 밸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특히 국어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없는 시간에 강의 진도를 나가고 교재를 풀어야겠다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강의는 예습도 제대로 안 하고 수강하고 에필로그는 문제를 대충 풀고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는 단순한 공부량뿐만이 아니라 평소 공부해오던 깊이와 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되게 깊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오셨는데 막판에 공부를 날림으로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B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현역이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독서, 문학,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지문만 공부했고 엄매의 경우에는 수특, 수완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시의 경우에는 연계 대비를 위해서 모든 작품을 한 번씩 읽어봤지만 큰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심찬호 선생님께서 작두 목록이라는 연계 적중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를 수능 전날 읽었습니다. 수능 전날에 기숙사에서 친구와 함께 EBS를 읽으며 무엇이 나올까 추리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파이널이라고 변한 건 없습니다. 우만수 강의 들으면서 에필로그 병행했고 또 필요하다 싶으면 이전의 강의들로 돌아가서 복습했습니다. 우만수 고난도 문학 지문들 예를 들어 정답률 되게 낮았던 문제들 푸는데 굉장히 필요한 태도들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만날 수능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EBS는 내신 이후에는 이제 보진 않았습니다. 9평 이후에는 계속 이제 기테만 강의를 듣고 또 에필로그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저는 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부터 끝낸 뒤 나머지 시간에 필요한 것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반수다 보니 모든 걸 완벽하게 끝마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순위는 주교재 복습 및 에필로그 복습, 2순위는 생글, 생강과 같은 이전 쿼리 복습, 3순위는 간쓸게 양치기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만수 강의가 끝난 후에는 최근 수능 기출문제를 뽑아 학습하면서 심찬우 선생님 교재 복습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감의 경우에는 파이널 시즌2만 구매했었는데요. 간쓸개는 다 풀지 못했고 이감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9평 이후에는 이제 EBS의 중요성을 느껴서 약간 EBS 문학편은 구매하지 않고 독서편만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풀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사 X, 수강생 X 수출랭 첫 번째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깨달아요. 예를 들면 기출문제를 새로 사서 푸는 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오히려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EBS 관련돼서도 우리의 어떤 통념과 다르게 진짜 완전히 EBS 문학과 독서를 등한시하고도 이렇게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많이 사실 배우거든요. 이 학생분들도 이렇게 진짜 수강생들 그리고 고득점 한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수능까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사 X 수강생 수술랭 1화 심찬우 강사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